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걸까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사례는 뭔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50대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부부는요, 두 아이를 두고 또 아내는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함께 잘 보살피며 살았는데 어느 날 50대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더 이상은 배우자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변심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실 바람도 피우고 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해서 한 번 이혼 소송을 취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가정에 소홀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식은 건데 이 경우는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이혼해달라. 아주 솔직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연애하고 결혼이 다른 점이 연애는 사랑이 식으면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률로는 이것은 혼인에 의해서 신분관계가 창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해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우리나라 법이 말이죠. 그래서 유책주의라 해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뭐 애도도 했다. 폭행도 했다. 뭐 그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요. 그런데 이혼을 한번 신청했다 취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계속해서 남편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편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 사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쪽에 얼마나 이제 그것이 중대한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폭행이라든지 내지는 외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유는 충분한데 그러한 증거들을 여자 쪽에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혼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사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기러기 아빠와 아내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시식 커플이라고 그러죠. 대학 커플이 이제 부부 이사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자녀 교육 때문에 부인이 캐나다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안 돌아오는데 남편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1억 상당을 보냈어요. 상당히 보낸 거죠. 그래도 이제 안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 교수 자리가 있다. 안 돌아오니까 남편분이 답답하니까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변해 있더라. 그러니까는 부부싸움 자주 했는데 부부 사이에는 잠자리가 의무적은 아니지만 권리고 의무인데 잠자리도 거부하고 짜증을 내고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외에서는 신고하게 되니까 퇴가명령까지 받았어요. 남편분이. 그러니까는 너무 화나니까 한국에 와서 이혼 소송을 신청한 거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면 이 경우에는 좀 이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편 정말 죽기 살기로 뒷바라지를 한 것 같아요. 그 1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그쪽에다 송금을 했는데 이 부인의 경우에는 사실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혼을 갖다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인의 유책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줘라. 그리고 이제 이혼해라.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보게 되면은 부부 합산 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비율이 통상 그 5대5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남편에게 90%, 여성에게 부인에게 10% 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부인의 과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이.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2억 1,700만 원을 주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이혼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외도가 이혼의 최대 사유였지만 요즘엔 성격 차이가 주된 이유라고 하죠. 최근에 구혜선 안재현 부부도 사실상 지금 파경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구혜선 씨가 먼저 밝히기로는 권태기와 변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혜선 씨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혼 과정을 밟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어요. 공개된 사진에는 누군가 뭐 사랑의 구혜선 이렇게 적힌 메모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 구혜선 안재현 커플은 안구 커플이라고도 불리면서 한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연상연하 커플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커플이기 때문에 이 권태기와 변심 때문에 이 두 커플이 갈라졌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 주장에 따르면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건데 그럼 본인은 어떤 입장이라고 하던가요? 본인은 남편이 변신해서 이혼을 원하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편인 안재현 씨는 이혼을 원한 거고 합의됐다는 거고 구혜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둘이서 이런 이혼 얘기가 나온 건 맞지만은 네. 자기는 그거는 일단 얘기고 합의된 거 아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은 헷갈리는데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말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또 구혜선 씨는 지금 보니까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구혜선 씨가 먼저 이혼을 준비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형식적이냐 이제 그 현실적이냐 그 차이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구혜선 씨 측에서는 사인하고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인하고 합의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재현 씨 측에서는 이 구혜선 씨 측이 먼저 이혼 준비를 해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느냐. 우리 지금 만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어떤 그 심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구혜선 씨 측에서 변호사도 이미 선임을 하고 난 네. 이후에 관련되는 자료도 넘겼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은 좀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그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워낙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결론을 내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혜선 씨가 주장을 한 게 있는데 남편인 안재현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자신, 그러니까 구혜선 씨의 험담을 했다. 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배우자 안재현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SNS를 읽었다.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 한다. 저런 문자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건 저렇게 타인,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에게 나를 욕한 걸로 느낀 배신감 때문인데 아직 이혼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합의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혜선 씨가 언급한 대표님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하루 종일 이 대표의 이름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HB 엔터테인먼트 CEO가 여자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줄리어드라고 하시잖아요. 음대 석사학위를 받았고 네. 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 제작까지 하고 영화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발이 넓은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2014년 그 별에서 온 그대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것도 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 네. 아마 안재현 씨가 거기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름 알리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 뭐 펀치라든지 용팔이 그리고 작년에 유명했죠. 스카이 캐슬 이것도 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라든가 외주업체에서는 미다스의 손이다. 그러니까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변해요. 그렇네요. 제작만 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대단한 CEO인데 아마 그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는 모양인데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구혜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안재현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만 할 뿐 사실 별다른 입장이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좀 이상합니다. 이 소속사에 사실은 이 두 부부가 같이 소속이 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속사 플러스 안재현 씨 측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혜선 씨 측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했던 카톡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구혜선 씨가 자기 그 대표의 카톡을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추정컨대 자기 남편의 카톡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자기 남편과
그 소속사 대표가 자기를 욕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화가 났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그 회사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 구혜선 씨는 회사에서 우리 이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좌우간 이 본인도 그 소속사에서 자기는 나올 그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소속사 대표와의 이야기는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직까지 소속사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구혜선 씨가 마치 이 사태를 예견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해석이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말들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최근 구혜선 씨가 이 소설집을 발간하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안재현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재현 씨는 설렘이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설렘이 싫다. 둘 사이에 조금 다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재훈과 나는 서운한 순간도 다르고 서로 자유로운 순간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로 남길 바라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쇼윈도 부부는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너무나 사랑꾼 부부였고 시청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부였기 때문에 아마 과거 구혜선 씨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부부의 이름이 주말부터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혼이 가능한지는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도 짚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먼저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